안녕하세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즉 북핵 문제,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시키느냐, 이 문제, 이 협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1986년도 10월에 있었던 로널드 리건이라는 그 미국 대통령하고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 이 사람 이름을 고르비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리건과 고르비의 협상을 통해서 당시에 굉장히 그 스타워즈 같이 그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핵 군축 회담을 성사시킬 그 당시의 회담 상황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레이건과 고르비의 협상 당시에도 walk away, 그러니까 협상을 하다가 그냥 뭐 딜하지 않고 노 딜하고 그냥 그 자리를 뭐라 그러나요? 아무런 협상의 결과 없이 그냥 헤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walk awa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재 하노이 회담의 그 상태랑 굉장히 흡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레이건과 고르비 사이에서도. 그러면서 그 트럼프는 이때 뭐라 그랬냐면, 때때로 당신은 뭐 그렇게 walk away 해야만 할 때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또 한편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새벽이 오려면 어둠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도 하기도 하죠. 이런 협상을 할 때는 뭐 특별히 딜 브레이크가 마땅치 않을 때는 이렇게 뭐 아무런 노 딜 하면서 그 지지부진하게 끌어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하노이 협상에서 그 김정은이 얻은 그런 장점은 뭐냐면요. 그 세계의 무대에 그래도 김정은이 또 한 번 중심 인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트럼프랑 협상을 또 다시 하겠죠. 또 다시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또 다시 할 때는 조금 더 그 임팩트, 그러니까 어떤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거구나, 그리고 이제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하노이까지 왔었으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미국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그 미국과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갑자기 그렇게 적국이었던 나라를 갑자기 그 굉장히 친한 우방국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협상의 어떤 노하우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 그 레이건이 그 협상의 고르비와의 협상에 성공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죠. 그래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미국 민주당의 경우는 제가 계속 느끼는 바인데, 굉장히 그 민주당 사람들이 품위가 진짜로 없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겪는 일이 뭐냐면, 그 원비어 사건이 있잖아요. 그 원비어가 2015년 말엽에 이제 북한에 놀러를 갔죠. 관광객으로. 근데 당시에 대학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놀러를 갔다가 그 호텔에서 그 포스터를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어떤 초상화를
그 김정은이었나 김정일 건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초상화를 훔쳤기 때문에 대단하게 그것이 다뤄졌죠. 북한에서는. 그래가지고 북한 체제를 잘 이해 못하고 그런 짓을 했던 건가 아니면은 굉장히 자기가 영웅 심리가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미국에 아닌 사람한테 막 자랑을 하면 얼마나 좀 신이 날까 뭐 그래갖고 훔쳤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북한 체제에서는 그 굉장히 큰 죄로 중죄로 여겨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우상을 갖다가에 대한 그런 포스터를 그렇게 마구 자비로 훔쳐서 가져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15년이나 그 형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이에 그 원비어의 부모들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오바마였단 말이죠. 오바마 행정부한테 그 자기 아들을 빨리 석방시켜 달라. 그리고 막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오바마 때는 오바마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고가 하나도 없이 실패작으로 계속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잘 협상을 해서 오바마를 집으로 오게 했죠. 근데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원비어가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여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했다 그런 식으로 변사체로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보냈잖아요. 협상에서 원비어를 그 모국으로 송환시켰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른 세 사람도 있었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인 하나의 그 성공을 시킨 자기의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그 김정은한테 고마운 마음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하노이 회담에서 물어봤겠죠. 왜냐하면 원비어 그 부모라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뭐 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막 그 몰아가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를 한 거예요. 북한한테. 북한이 뭐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몰라요. 보내줘서 그 미국에 와서 그 치료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미국의 그런 어떤 유명한 병원 안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치료가 못 됐다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무조건 그 북한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이 상황을 몰아갈 수는 없는 건데도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그 벌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돈을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돈을 천문학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그 형을 받을 때 그 원비어가 그런 포스터를 훔쳐가지 않았다면 그런 형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북한 체제에 들어가서는 좀 조심해서 행동을 했었어야죠. 근데 이제 물론 그 15년 형을 받은 거는 굉장히 심한 벌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무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도 또 북한 정부에서 그 원비어를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물어봤겠죠. 김정은한테 원비어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엄청난 액수의 그런 벌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아무튼 그거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 원비어 부모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난 사실 그 자세한 상황은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잘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뭐 그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에서 일부러 제 생각에는 그거를 막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비어 사건을 마치 그 트럼프가 북한을 그 옹호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틀어가지고 막 그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니키 헤일리 아시죠? 니키 헤일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barbaric treatment,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그런 그 대우를 했다. 그 죄에 비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렇게 했다. 그랬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감싸줬어요. 과거에 그런 말을 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나는 물론 북한의 잘못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오토에 대해서 죽음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깨끗하게 그 정리를 시켰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미 상원의 소수 지도자인 그러니까 미국은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은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민주당의 그 리더인 것이 척 슈머예요. 이 슈머가 그 트럼프 보러 오토 원비어 부모한테 사과를 해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트럼프가 저기 교섭을 잘해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오토 원비어를.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을 공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질 않았지 않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뭐 돈을 이 사람들이 밝히는 걸 보면은 또 돈을 먹였는지도 모르죠. 이거는 진짜 의문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척 슈머가 이렇게 무조건 공격을 해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걸려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 펠로시라고 그 여자 그 의회의 그 하원을 그걸 뭐라 그러죠? 의회의 제일 위에 있는 하원 대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양당을 그 주도하는 한국에서 말하면 국회의장 같은 거죠. 그죠? 그 의장인 펠로시가 막 또 트럼프를 공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펠로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미국을 위해서는 트럼프 보고 2020년에 대선에 후보로 나와주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얍제 같아요. 아니 그거야 뭐 정당에서 그 자기네가 다른 정당이란 말이죠. 이 펠로시는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 척 슈머랑 막 죽이 맞아가지고 맨날 그러는 거고 이 척 슈머하고 펠로시를 서포트하는 게 소로스의 돈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 보고 2020년에 후보로 나오지 말라.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계속 트럼프를 쪼이고 막 이런 상태에 있어요.